자, 안녕하십니까. 정통신 산업기사 2025년도 1회 CBT 정보통신 기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DT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통신 시스템에는 우리가 뭐예요? DTE가 있고요. 그죠? DCE가 있고, 그다음에 DCE가 있고, 여기에 이제 CCU라는 게 있고, 이제 호스트 서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서버와 요 단말, 이걸 우리가 단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말에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단말에서 어떤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DT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DT는 기본적으로 DT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제 입력부가 있겠죠. 입력부가 있고, 그다음에 출력부가 있고, 그다음에 요 안에 뭐가 있어요? TCU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통신 제어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TCU에는 뭐가 있어요? 회선, 회선 제어, 그러니까 회선 접속하는 거, 회선 접속 장치, 그다음에 회선 접속, 그다음에 회선 제어 장치가 있죠. 회선을 접속하는 거, 회선을 접속, 회선 제어, 그다음에 입출 제어. 자, 요걸 우리가 TCU라고 하는 거죠. TCU. 그래서 DT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DT는 단말 역할로서 입력과 출력부. 그래서 입력 장치부, 그다음에 출력 장치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TCU라고 해서 전송 제어 장치. 이걸 우리가 TCU라고 하죠.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그래서 TCU. TCU 안에는 회선 접속, 회선 제어, 입출력 제어. 자, 이게 전송 제어 장치의 역할이죠. 그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는 우리가 CCU를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하잖아요. 통신 제어 장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CCU. 그래서 DT의 역할, 그다음에 DCE의 역할, CCU의 역할들을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ADSL 서비스 방식에서 그 종류가 가장 다른 것은 우리가 DSL 방식은 뭐예요? 가입자선이죠. 가입자선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가입자선 데이터 서비스 종류인데 여기에서 요 DSL의 요 가입자선 무엇을 이용하냐면 우리가 전화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화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뭐예요? 데이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XDSL에서는 SDSL, 그다음에 TDSL, 그다음에 HDSL 이런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ADSL, 그다음에 VDSL 이런 계열이 있죠. 그래서 ADSL과 VDSL은 이거는 비대칭 서비스고요. 비대칭,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 속도가 다른 거죠. 뭐가 더 빠른 게 좋아요? 다운링크, 수신 속도가 빠른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SDSL, TDSL, HDSL은 뭐예요? 이거는 대칭 서비스죠. 대칭. 그래서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속도가 같은 거. 비대칭은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속도가 다른 거. 그래서 업링크보다 다운링크 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ADSL이나 VDSL이 훨씬 더 우리가 사용자가 쓰기에는 훨씬 더 좋죠. 자, 그래서 다 대칭인데 요 ADSL만 비대칭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XDSL은 가입자선 데이터 서비스인데 이때 가입자선은 전화선을 쓴다. 그래서 SDSL, TDSL, HDSL은 대칭 서비스, ADSL, VDSL은 비대칭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자, 투비완큐 선로 부호화 방식의 다이어그램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가 이제 투비완큐라고 하면은 두 개의 바이너리에 하나의 이제 코디너털인데 총 4개의 레벨을 만들겠다는 게 투비완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좀 레벨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플러스 1V, 플러스 3V,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3V.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1V, 그다음에 3V, 그다음에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3V 이렇게 총 4개의 레벨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to_be_1Q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4개의 레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여기는 레벨이 4개는 있지만 뭐예요? 크기는 2개만 있잖아요. 그죠? 크기는 2개, 위상만 4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크기는 다 동일한 거고, 그죠? 여기는 크기가 여기도 2개만 있는 거니까, 자, 답은 자, 1번이 되겠죠. 그래서 to_be_1Q가 시험에서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to_be_1Q가 이렇게 4개의 레벨을 가지고 이 선로부호화 방식을 표현하는 게 to_be_1Q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4개 레벨을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까지 자,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o_be_1Q는 실제 설명을 주고 이게 무슨 선로부호 방식이냐, 그리고 이게 그림을 주고 이게 무슨 선로부호 방식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3번. 자, 8 이상 PSK 변복조에서 변조 속도가 1600 보드일 때, 자, 전송 속도는 우리가 BPS, 전송 속도는 비트 뭐요? 곱하기 보 레이트죠. 비트 곱하기 보 레이트. 그래서 여기서 8 위상이니까 얼마예요? 로그 2에 8 위상이면 자,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8개 위상은 총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예요? 1600 보드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요? 4800 자, BPS가 되겠네요. 4800 BPS. 자, 답은 자, 2번이 되겠네요. 자, 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 건데 그래도 계속 한 번씩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DWDM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DWDM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WDM 이렇게 먹스가 있다면 파장을 여러 파장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받아서 하나의 광섬유에다가 뭐예요? 람다 1 이렇게 람다 2 이렇게 람다 3를 모두 보내는 걸 우리가 DWD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람다 1과 람다 2, 람다 3 그래서 람다 이제 n까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대역폭 안에서 이 선폭을 만약에 람다라면 선폭을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고요. 선폭을 넓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폭을 이렇게 좁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좁게. 아이고, 좀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동일한 선폭에서 동일한 파장 안에서 선폭을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한다면 동일한 선폭에서 두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개념. 근데 선폭을 더 이렇게 좁게 만들어요. 이렇게 선폭을 이렇게 좁게 만들면 그죠? 동일한 대역폭 안에서 총 이건 몇 개를 만든 거예요? 6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WDM은 이 선폭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채널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대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저속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DM도 있고 CWDM도 있고 DWDM도 있고 UDWDM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UD 같은 경우는 선폭이 매우 좁아서 거의 뭐 160 채널 이상을 만들 수 있고요. 요거 DWDM은 32 채널 이상, 뭐 30에서 뭐 80 채널까지도 만들 수도 있고요. 얘는 160 채널 이상, CWDM은 16 채널 이상. 그냥 일반적인 WDM은 뭐 8채널 뭐 이런 개념을 쓰니까 그래서 채널 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WDM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선폭을 조절을 해서. 자, 그래서 광송수신기의 선폭은 0.8에서 1.6을 쓴다. 그래서 DWD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2채널에서 최대 한 80채널까지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폭을 요만큼을 쓴다. 그래서 광송수신기 차용 채널은 32채널 이상, 32채널에서 최대 80채널까지. 그다음에 광송수신기가 사용하는 파장은 자, E밴드를 쓴다. 아까 여기에서 요 사용 파장이 있는데요. 자, 사용 파장도 한번 보면 우리가 광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1200 나노부터 해서 1600 나노메타까지 우리가
그 광통신에서 쓰죠. 1200 나노메타부터 물론 앞에 이제 그 멀티모드에서 쓰는 그 850 나노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가 5밴드, 그다음에 2밴드, 그다음에 S밴드, 그다음에 C밴드, L밴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밴드 같은 경우는 이게 1310 정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2밴드는 1410 정도, S밴드는 1500 정도, 그다음에 C밴드는 1550, L밴드는 1590 정도입니다. 1590. 그래서 이 DWDM은요, 여기서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대역이 여기 C밴드입니다. 1550 나노 C밴드에서 OESCL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그래서 C밴드 1550 나노가 여기 C밴드다. 1550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2밴드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2밴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SCL 밴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요 C밴드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광송수신기에서 광채널의 절대 주파수 Absolute Frequency Ratio는 레이셔가 아니라 레퍼런스입니다. Absolute Frequency Reference. 그래서 이걸 절대 주파수라고 하는데 193.1테라헤르츠를 우리가 절대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1테라헤르츠를 기준으로 채널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뭐 채널 대역폭을 50기가로 할지 100기가로 할지를 요 기준 주파수를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장비 간의 호환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WDM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전화망의 교환 시설의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교환기의 입출력 단자에 직접 가입자선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죠? 둘 이상의 전화 교환국에서 자, 중개국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직접 가입자선을 수용한다 그러면 뭘까요? 가입자 교환기가 되겠죠. 가입자 교환기. 근데 여기는 직접 수용하지 않는다. 근데 둘 이상의 전화 교환국에서 전화 교환국과 교환국끼리 중개선을 역할을 한다. 이거는 자, 중개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중개 교환기. 뭐 시외 교환기는 말 그대로 시외로 보낼 때, 시내는 시내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중개 교환기는 국하고 국을 서로 연결해 주는 교환기를 중개 교환기. 가입자 교환기는 가입자랑 직접 연결되는 게 가입자 교환기.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자, 메시 네트워크에서 각각 모두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었을 때 메시 네트워크, 이걸 우리가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건 뭐 우리 워낙 유명한 공식이니까요. 2는 n분의 n-1, 자, n의 n-1분의 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 네트워크에서 이거 이제 노드 수잖아요. n이 노드일 때 뭘 구하는 거예요? 링크 수를 구하는 거죠. 링크 수. 예를 들면 이렇게 노드가 4개다. 노드가 4개인데 얘를 메시로 연결을 하면 이거잖아요. 2는 그죠? n에 n-1이니까 노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2에 4개. 그래서 4-1은 12. 그래서 2로 나누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총 링크 수가 6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서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뭐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잘 이제 만약에 헷갈리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은 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중 라우팅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라우팅. 그래서 라우팅을 하는 장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죠. 라우터. 라우팅 기능하는 장비를 라우터. 그래서 라우팅 정보, 라우팅 테이블을 서로 교환하는 프로토콜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정보를
외부 인접 라우터한테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서 나의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우리가 RIP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OSPF라고 하는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었죠. 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을 한다. 라우팅 기능이니까 최적의 라우팅을 결정을 하고 패킷을 라우팅 한다는 건 패킷을 어디로 보낼 거냐, 포워딩을 해줄 거냐라는 개념이고요. 라우팅 테이블을 고정한다. 고정한다는 거는 뭐 라우팅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자,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자,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WDM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WDM에서 들어오는 채널 중에 하나를 같이 들어온 채널들과 분리해서 다른 노드로 자, 내보내는 기능. 아까 요걸 한번 더 그려볼까요? 그래서 WDM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WDM이다.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n을 이렇게 받아서 쭉 해서 중간에 뭐도 해줘요? 증폭도 할 수 있습니다. 증폭. 그래서 우리가 증폭기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EDFA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만 증폭기라는 것도 있죠. EDFA나 이런 라만 증폭기를 써서 광신호를 좀 증폭도 해주고, 그래서 중간에 여기에 ADM이라는 게 있습니다. ADM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자, 이렇게 이제 WDM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n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뭐를 빼고 싶어요. 람다 1을 빼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드랍이라고 합니다. 드랍. 그리고 람다 1을 빼고 여기다 뭘 집어넣고 싶냐면 람다 4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dd라고 합니다. add. 그럼 여기서 람다 1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는 거는 뭐예요? 람다 4가 되겠죠. 그리고 람다 여기는 이제 2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1, 2, n 여기 n이 들어오겠죠. ln. 그래서 람다 4가 여기 람다 1은 드랍이 됐고 람다 4가 add가 됐으니까 여기 람다 4가 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add 드랍 모듈이라고 합니다. add 드랍 모듈. 그래서 ADM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노드로 내보내는 거니까 드랍입니다. 드랍. 빼내는 거니까.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add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드랍이 되겠습니다. 드랍. 자, 이 개념도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자, 10번. 자, 다음 중 광케이블 포설 후 우리가 융착 접속을 하는데 융착 접속 순서로 올바른 거, 융착 접속 순서로 올바른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융착 접속기가 있습니다. 융착 접속기. 융착 접속기가 있죠. 그러면 케이블을 양단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케이블을 정렬을 합니다. 케이블을 정렬을 해줘야겠죠. 케이블을 정확하게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예비 방전을 합니다. 그래서 방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을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어쩌면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예비 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방전을 합니다. 본 방전. 그래서 본 방전을 하고 본 방전이 되면 이제 두 개가 딱 붙어버린 거죠. 녹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접속점을 자, 보강을 합니다. 접속점 보강.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튜브 같은 걸 이렇게 놓고요. 튜브 같은 걸 놓고 접속을 한 다음에 튜브를 딱 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왜냐면 좀 약하니까 접속점을 딱 보강을 해주면 딱 껴서 보강을 딱 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하고 예비 방전, 본 방전, 접속점 보강 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그러니까 정렬 A, 그다음에 예비 방전 D네요. D. 그다음에 D. 그다음에 본 방전 B. 그다음에 접속점 보강이니까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그죠? A, D, B, C. 자, 요거. 그래서 융착 접속하는 순서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자, 다음 클럭 신호의 주파수가 이게 100MHz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가 얼마래요? 100MHz죠. 주파수가 100MHz일 때 주기는 얼마냐? F는
t분의 1이잖아요. 주기분의 1, t분의 1이니까 그죠? 반대로 하면 t는 f분의 1이죠. 이거는 단위가 헤르츠가 될 거고 주기는 단위가 이제 초가 되겠죠. 그죠? 초. 그래서 주파수가 얼마래요? 100 메가헤르츠 분의 1. 100 메가는 공이 6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0,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분의 1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 10 나노세크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00메가헤르츠는 주기로 바꾸면 10 나노세크가 되는 거죠.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개념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시고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상통신회의 시스템에서 기본 구성 요소 설명으로 맞는 것. 자, 그래서 화상회의.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화상회의를 하려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화상회의 앞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자,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죠.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제어를 해주죠. 여기 제어기가 있죠. 그래서 제어기가 얘네들을 제어를 하고 제어기를 통해서 뭐예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제어기가 있겠죠. 제어기가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어기하고 제어기 간의 이 통신 프로토콜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H.323 프로토콜이라고 했었죠. H.323 프로토콜. 그래서 호재와 논리 제어를 제공을 하고 H.323을 쓰고 화상회의의 구성을 담당을 한다. 영상, 이건 카메라단, 음성, 전송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 제어 시스템이 되겠죠. 제어 시스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어 시스템부라고 한다. 전송 시스템부는 이쪽이 전송이죠. 그래서 뭐 전용망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인터넷망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개념. 그래서 제어 시스템부. 또 전체 그 화상회의 시스템의 개념을 좀 정리를 좀 머릿속에 정확하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야기 안테나의 복사기 길이가 30cm라고 한다면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는 자,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죠. 람다는 우리가 F분의 C, 그래서 단위는 이제 메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C는 이제 전파 속도잖아요. 그래서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이제 메타 퍼 세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기 안테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야기 안테나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야기 안테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도파기라고 하고요. 도파기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복사기라고 합니다. 복사기, 방사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는 반사기입니다. 반사기, 반사기.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막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신호가 복사 또는 방사 뭐 이제 수로 이제 어쨌든 보내고 받고 하는 요 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기만 이렇게 안테나 길이를 뽑아 보면 복사기만 안테나 길이를 이렇게 뽑아 보면 요 길이가 2분의 람다입니다. 2분의 람다. 그래서 이 도파기는 당연히 2분의 람다보다 좀 짧을 거고요. 반사기는 2분의 람다보다 좀 길겠죠. 그래서 이 복사기의 길이는 이제 2분의 람다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복사기 이 안테나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30cm란 얘기잖아요. 그죠? 30cm. 그러면 2분의 람다니까 실제 람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람다는 절반이니까 0.6m가 되는 거죠. 60cm. 실제 람다는 이 람다가 이 고유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고유 주파수. 자,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0.6m에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실제 고유 주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0.6에 이렇게 하면 500 자, 메가헤르츠가 되겠죠. 아니면 0.5 기가헤르츠 이렇게 자,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자,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래서 고유 주파수라는 개념은
안테나 길이 어쨌든 안테나를 절반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요게 30cm. 그래서 실제는 0.6cm가 되는 거죠. 0.6m가 되는 거. 60cm. 자, 그래서 0.5기가 500MHz가 되겠네요. 1번. 자, 14번. 다음 중 위성통신 지구국에서 쓰는 안테나는 무엇인가?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지구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카세그레인, 그레고리안, 자, 혼 리플렉터, 자, 헤리컬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국에서 쓰는 안테나 시스템 중에 이 헬리컬 안테나가 가장 좀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래서 카세그레인 안테나는 이 뒤에 반사기가 있고 이렇게 복사기가 반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카세그레인 안테나고, 그레고리안은 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 그레고리안 안테나고요. 그다음에 혼 리플렉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혼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혼 리플렉터 안테나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위성체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지구국에서 여기 카세그레인, 그레고리안, 헤리컬 혼 리플렉터 이렇게 쓰고요. 헤리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헤리컬 안테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헤리컬은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위성체에서 주로 쓰는 게 이 헤리컬 안테나입니다. 헤리컬 안테나. 그래서 카세그레인, 그레고리안, 자, 혼 리플렉터. 그래서 이 카세그레인은 한번 더 볼까요? 카세그레인은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 카세그레인. 그렇죠? 그레고리안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 그레고리안 안테나죠. 그래서 카세그레인과 그레고리안도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다음 중 다원 접속 방식 중 접속 방식이 가장 다른 거. 주파수 분할, 그다음에 시 분할, 그다음에 코드 분할, 자, 파장 분할. 자,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나 시간이나 코드는 어쨌든 뭐 주파수 관점, 뭐 무선 관점으로 본다면 WDM은 뭐예요? 얘는 파장 관점으로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주파수를 분할할 거냐, 그리고 시분할이라는 건 뭐 주파수를 또 시간으로 분류를 할 거냐, 코드 분할은 그때 주파수를 사용자를 또 코드로 분할을 할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WDM 같은 경우는 파장으로 분할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가장 다른 거니까요. 요거보다는 WDM이 조금 좀 별개의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16번. 자, 이동통신에서 발생되는 페이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동통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시간이고요. 시간. 그리고 여기가 전개. 그래서 전개 강도가 이렇게 일정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전개 강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시간적으로 이 전개 강도가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페이딩이라고 했었죠. 페이딩. 그래서 페이딩이 걸리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이동통신에서 발생하는 자, 페이딩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발생하는 페이딩은 자, 롱텀 페이딩이라는 게 있고 자, 숏텀 페이딩이라는 게 있고 여기 하나 더 하면 자, 라이시안 페이딩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라이시안. 그래서 롱텀은 이 수신 전개의 흔들림이 굉장히 크다. 수신 전개의 흔들림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 숏텀은 굉장히 빠르다. 자, 그럼 여기를 느리다라고 할게요. 그냥 비슷하게. 그래서 수신 전개의 흔들림이 이렇게 느리다. 수신 전개의 흔들림이 굉장히 빠르다. 이게 숏텀 페이딩. 그다음에 라이시안 페이딩 같은 경우는 자, 직접파하고 반사파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게 라이시안 페이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말이 있는데 여기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신호를 이렇게 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반사해서 이렇게 온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 라이시안 페이딩입니다. 이렇게 직접파와 반사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생기는 게 요 레이시안 페이딩이에요.
그래서 레일리 페이딩, 주파수 선택성, 패스트 편파성이 있는데 이 편파성 페이딩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에서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분포, 주파수 선택적, 패스트 페이딩 요런 경우는 다 쇼텀 페이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쇼텀이니까 수신 전개의 흔들림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일리 페이딩,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패스트 페이딩은 굉장히 수신 전개가 빠르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쇼텀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파성은 그러니까 편파,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 이걸 편파라고 하잖아요. 이동통신에서는 이런 편파성 페이딩은 잘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7번. 자, 다음 중 광섬유를 스텝 인덱스, 글래디드 인덱스. 요거는 스텝 인덱스. 얘는 글래디드 인덱스. 자, 글래디드 인덱스. 스텝 인덱스와 글래디드 인덱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부에 요 코어가 있죠. 코어. 자, 코어 내부에 뭐가 있어요? 굴절률이 있죠. 굴절률. 그래서 우리가 N1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굴절률 분포에 따라서 이 굴절률 분포가 이렇게 아주 스텝 형태로 되어 있느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글래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굴절률 분포, 이걸 우리가 스텝 인덱스라고 하고 이걸 글래디드 인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굴절률 분포가 한번 그려볼까요? 스텝 인덱스라면 여기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내부의 굴절률 분포가 글래디드 인덱스 형태다. 이렇게 좀 유선형처럼 이렇게 굴절률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 붙어야 되죠.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이렇게. 그래서 스텝 인덱스와 글래디드 인덱스는 약간 이 신호가 어떻게 좀 둥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아주 스텝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 멀티 모드에서 모드 간 간섭을 줄이는 모드 간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개념이 뭐예요? 글래디드 인덱스가 되는 거죠. 모드 간에 이렇게 간섭이 발생을 하는데 글래디드 인덱스 형태로 하면 모드 간의 간섭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무엇에 따른 거냐? 코어의 굴절률 분포 형태가 되겠죠. 코어의 굴절률 분포 형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코어 내부의 굴절률 분포 형태에 따라서 글래디드 인덱스냐 스텝 인덱스냐, 그리고 글래디드 인덱스는 그 모드 간 분산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무선 기반의 홈 네트워크 기술이 아닌 것은 PLC는 뭐예요?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선이 아니고 뭐예요? 유선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나 홈 RF나 블루투스는 우리가 무선을 쓰는 거죠. 이런 건 이제 PLC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은 PLC다라는 거. 다음에 19번. 자, 다음 중 통신망의 회선 품질 파라미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통신망이 있는데 회선의 품질 파라미터, 그래서 전송 손실, 회선 잡음, 신호대 잡음비, 누설 전류 제한, 이건 조금 관계가 머네요. 그죠? 전송에서 손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느냐, 그다음에 잡음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호와 잡음의 어떤 신호대 잡음비가 얼마냐, 그게 회선의 어쨌든 품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어떤 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여기를 우리가 잡음이라고 하고 얘를 신호라고 하면 여기에서 신호대 잡음비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채널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타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는 똑같지만
어떻게 잡음은 더 커졌죠. 그럼 뭐가 안 좋아진 거예요? 신호대 잡음비 SMB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SMB 같은 경우는 이 전송의 손실 또는 잡음 이런 걸 가지고 SMB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PLL. 자, PLL의 주요 구성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PLL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발진기가 있고요. 자, 발진기가 있고 그래서 발진기에 이제 출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입력, 전압을 컨트롤해주는 전압을 이렇게 컨트롤해주는 입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PLL이라고 하는 회로는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온 출력을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나온 출력을 뒤로 n분의 1 디바이드를 해서 여기에 레퍼런스 클락과 이렇게 뭘 해요? 비교를 합니다. 비교. 이거 우리가 차지 펌프라고 하는데 비교를 해서 비교된 이후에 요거를 DC로 만들어 주죠. DC로 만들고 여기에 필터를 거쳐서 요 안에 여기에다가 필터입니다. 필터를 거쳐서 볼테이지 컨트롤을 넣어서 요 발진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발진 주파수가 이렇다면 이 주파수를 이렇게도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F1에서 FN에서 FN까지 주파수를 왔다 갔다 이렇게 옮기면서 신호를 딱 락킹 시켜주는 걸 우리가 PLL이라고 하죠. PLL. 그래서 VCO, 이 오실레이터가 VCO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루프 필터, LPF, 로페스 필터, 요 필터. 그래서 여기 고주파 성분 같은 걸 잘라내주는 이런 거. 그다음에 페이지 디텍터, 요 비교기입니다. 페이지 디텍터. 요거 우리가 PD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퍼런스 클락과 n분의 1 돼서 온 두 신호를 비교해주는 페이지 디텍터가 이렇게 있죠. 여기 AGC 같은 경우는 이제 PLL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기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잠시 쉬셨다가 네트워크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